안녕하십니까. 마석봉 작가입니다. 교토 3굴. 요즘같이 힘들고 불안한 시국에 미래에 우리가 무언가를 준비 안 해놓으면 안 된다는 뜻으로 영리한 토끼는 굴을 3개 판다고 하는 말입니다. 굴 하나는 아프리카 우주에서 안 태어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거에 감사함으로써 굴 하나는 해결됐고요. 여러분 다들 각자 하고 계시는 일들이 계시죠? 그걸로 또 굴 하나가 해결이 됐고요. 그럼 마지막 굴은 어떻게 파야 되는지 한번 파보러 가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성공의 8단계 꿈, 결단, 명단 작성, 초대까지 하고 오늘은 사업 설명 이야기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네트워크 마케팅은 상대방의 꿈을 깨워주고 그 꿈을 어떻게 다시 이룰 것인가에 대해 대안을 제시해주고 그러면서 사업의 방법을 정확히 이해시키고 나와 함께 사업을 같이 하는 겁니다. 일상적으로 사업 설명을 한답시고 이게 얼마짜리고 몸에 어떻게 해서 좋고 이런 거는 예전에 구태의연한 방법입니다. 지금 이 시국에 세상은 어떻게 변해가는지, 나는 어느 위치에 있는지, 내가 하는 일을 얼마까지 이어갈 수 있는지, 나한테는 과연 미래가 있는지 현실을 자각시켜주고 그 사람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사업 설명이어야 됩니다. 얼마 전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의미심장한 말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4년 안에 15개 나라에서 무려 50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자료를 분석했는데 5년 안에 한국 전체 직업 중 61%가 인공지능 로봇으로 대체된다고 말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길거리에서 보는 사람 10명 중 6명이 직업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 직업을 누가 대체해요? 로봇, 인공지능. 여러분 이 사진 아세요? 인터넷이나 신문에서 크게 나왔던 사진인데 전세계 바둑 1등 커조죠, 커조. 알파고하고 바둑을 3번 뒀는데 3번 다 내리쳐버렸어요. 그래서 비통해서 울고 있는 사진입니다. 4차 산업이란 말은 인공지능, AI, 사물인터넷, IoT, 무인자동차, 드론, 3D 프린트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을 미래로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공지능이 현재 신문기사를 쓸 수 있을까요? 현재 신문기사를 쓰고 있답니다. 기사를 다 쓰고 나면 마지막에 편집장을 읽어보고 이 내용은 송출돼 안 돼 판단한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로봇가 소설을 쓴답니다. 여러분 믿기십니까? 소설은 감정이 개입되는 거지 않습니까? 글 안에서. 근데 로봇가 글을 써요. 놀라운 일이죠. 현인강림이라고 이미 일본에서 로봇이 쓴 소설이 출시가 됐습니다. 학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인간이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로봇이 진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공지능 스스로 자기 복제. 간암 사기 환자가 병원에 왔습니다. 그러면 담당 의사가 치료법을 결정하죠. 환자님 병은 이러해서 A 코스로 치료를 해야 됩니다 하고. 그런데 옆에서 듣고 있던 인공지능 로봇이 그거 틀렸대요. B 코스로 가야 된대요. 그럼 환자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 과천대학교에 닥터 왓슨이라고 인공지능 로봇이 이미 들어와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닥터 왓슨은 인간이 이제까지 알고 있는 의학적인 지식을 1500만 페이지를 기억하고 있고 수십만 명의 환자들 임상실험을 다 알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닥터 왓슨은 환자에 대해 진단 결정을 하는데 딱 7초밖에 안 걸린대요. 저는 내일 아침에 중요한 일이 있어서 핸드폰 알람을 6시에 맞춰놓고 일찍 잠자리에 듭니다. 다음날 새벽에 따르릉 하고 울려요. 알람 소리가. 일어나서 핸드폰을 무심코 봤는데 6시가 아니라 5시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고장이 났을까요? 내 핸드폰은 오늘 새벽에 눈보라가 몰아치고 폭소리 내린다고 기상청에서 연락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인님이 6시에 일어나면 회사에 가는 시간이 늦을 것 같아서 5시에 나를 깨운 거죠. 제가 집을 나서면 전기 가스는 자동으로 꺼집니다. 회사 엘리베이터는 제가 원하는 층까지 데려다 줍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물인터넷 IoT 기술이라고 합니다. 우체부, 농부, 신문기자, 검침원, 의사, 판사, 변호사 다 없어져요. 직업들이. 그래서 500만 개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한국에서도 61.5%의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아무 대책이 없어요. 인류에 가장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누구는 엄청난 재앙이 될 수가 있고 누구는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찰스 다윈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살아남는 것은 힘이 세거나 영리한 동물이 아니라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하는 동물이라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미래를 대처해야 될까요? 미래학자들이 말합니다. 첫 번째, 연결지능을 가져라. 두 번째, 플랫폼 비즈니스를 해라. 미래학자들이 말합니다. 첫 번째, 연결지능을 가져라. 두 번째, 플랫폼 비즈니스를 해라. 이제까지 사업을 제조나 서비스 쪽이었는데 앞으로 사업을 융합이라고 합니다. 메이저 신문사나 언론 매체들은 1인 미디어 시대로 점점 바뀌어가고요. 페이스북, 유튜브, SNS로요. 옛날에는 토지, 노동, 자본을 가리켜 생산의 3요소라고 있습니다. 요즘은 사람, 재료, 아이디어라고 합니다. 자원을 보유하지 않고 사업을 연결시키는 연결기능이 답이라고 얘기하죠. 그렇다면 연결기능이 과연 돈이 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이런 말에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런 일들로 세상의 모든 돈들이 옮겨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낯선 도시로 여행을 갑니다. 숙소가 필요하죠. 숙소도 여행자가 필요합니다. 이 둘을 연결해주는 회사가 있어요. 에어비앤비. 제가 예전에 베니스 거리를 지나가는데 거리 중간중간에가 B&B라고 써졌더라고요. 제가 가이드분한테 물어봤어요. 저게 뭐예요? 했더만 가이드분이 여간 숙박업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그런 곳이구나 그때 알았습니다. 에어비앤비가 110년 역사를 가지고 78개국에 65만 개 이상의 방을 가지고 있는 힐튼 호텔이 있습니다. 런던, 로마, 밀라노. 제 기억에는 항상 공항 옆에 별 5개짜리 힐튼 호텔이 있었습니다. 몇 년 안 된 에어비앤비가 힐튼 호텔보다 34조나 자산 가치가 높다고 합니다. 몇 년 전 대만에서 택시를 잡는데 택시가 안 잡히더라고요. 한참을 기다려도 안 오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딱해서 그런가 차를 하나 불러주더라고요. 그게 우버였습니다. 미국의 3대 자동차 회사보다 자산 가치가 훨씬 높습니다. 이 회사는 무려 76조랍니다. 우버는 차가 한 대도 없는 회사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뭘로 돈벌이를 했을까요? 연결입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이해되십니까? 이게 미래산업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연결. 필요한 것을 연결해주는 사업입니다. 이들은 제조 공장을 갖고 있었습니까? 이들은 재고가 있습니까? 이들은 점포가 있습니까? 이들의 사업 크기에 비해 인력을 그만큼 가지고 있었나요? 만약에 이들이 파산하면 피해를 입나요? 그러면 이들의 업무는 무엇입니까? 연결. 옛날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물을 팔아먹던 시절은 일도 아닙니다. 공장, 재고, 점포, 인력, 리스크. 이런 것보다 연결이 답입니다. 동의하시죠? 동의하시면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에어비앤비 창업자 브라이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처음 에어비앤비를 차렸을 때 100명의 회원을 모으는데 1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100명이 1000명, 10,000명 모으는 거는 일도 아니랍니다. 금방 10,000명, 100,000명, 1,000,000명이 된답니다. 두 번째, 미래학자들이 말하는 플랫폼 비즈니스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로버트 키오사키가 현금 흐름의 사사분면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직장인들을 이야기하죠. 셀러리맨, 봉급자. 평생 남을 위해서 일하고 노후에도 일을 해야 된답니다. 그 다음은 셀프 인플로이드, 자영업자, 전문가, 1인 창업가, 의사, 약사, 이런 사람들을 갖고 이야기합니다.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자영업과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일을 안 하면 돈이 안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권리소득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노후가 불안하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는 비단락인데 비즈니스 오너, 사업가. 로버트 키오사키가 말한 거예요. 첫 번째, 사업가들인데 회사를 창업하라. 두 번째, 잘 만들어지는 회사를 사라. 세 번째, 잘 만들어진 회사의 시스템에 참여해라. 네트워크를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 아이공면인데 인베스터, 투자가 자본가,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을 이야기하네요. 꿈의 직업이죠. 꿈의 직업. 그러면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봉급생활자, 경제적인 불확실성과 두려움을 느끼고 항상 안정을 추구한다. 고용주와 계약을 맺고 장기적으로 들어오는 월급으로 생활한다. 월급을 받기도 전에 돈은 다 날라가 버리고 세금이나 은행에서 가져가 버린다. 끊임없이 돈의 노예가 될 가능성이 크다. 자영업과 전문직은 스스로 고용주가 된다. 자신의 일을 하고 자신의 독립성, 자유로움을 누리기를 원한다. 자기 분야의 전문가지만 본인이 일을 안 하면 스스로 위태로워진다. 사업가,
돈을 벌어주는 시스템을 만들고 유능한 사람들을 고용하고 그 시스템을 돌린다. 따라서 자신이 일을 안 해도 저절로 돈이 들어온다. 투자가 사람들이 돈을 벌어다 준다. 일을 할 필요가 없다. 정말로 큰 부자들을 얘기한다. 기요사키가 말합니다. 봉급자나 자영업자한테는 권리소득이 없다고. 의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직도 수입의 일부를 건물, 주식, 땅, 펀드에 투자해서 비즈니스의 길이나 투자가의 길을 걸으라고. 그런데 요즘은 건물, 땅, 주식, 펀드가 너무 불안합니다. 오렌 버핏, 마윈, 트럼프 모든 사람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라고 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이름 있는 사람들이. 우리 집 냉장고가 비어갈 때쯤 이마트 사장님이 저한테 전화와서 물건 좀 사라고 이런 말을 합니까? 안 하죠? 제 스스로 동네 마트나 할인매장을 찾아가서 물건을 구매합니다. 자발적으로. 자발적인 구매는 매출로 이어지고 그 매출은 돈이 됩니다. 그래서 이마트 롯데마트 사장님은 평생 부자가 되고 우리가 늙어 죽을 때까지 그분들한테 돈을 갖다 주는 거예요. 70억 명의 모든 사람들이 아침에 눈을 뜨면 이빨 닦고 세수하고 머리 감고 화장하고 밥 먹고 옷 입고 밖에 나갑니다. 예전에 작은 고물가게에서 슈퍼, 할인매장, 백화점, 인터넷 쇼핑몰까지 세상의 모든 역사와 문화와 유통의 구조는 이렇게 바뀌어가고 흘러갑니다. 현명한 소비자가 돼서 소비 습관을 가지면서 사업의 기회를 얻는 프로슈머로 모든 유통은 바뀐다고. 하지만 이 잘생긴 엘빈 토플러 아저씨 말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안 믿어요. 백화점, 인터넷 사이트를 공짜로 모아서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도 안 믿어요. 마트보다 더 싸고 더 좋은 제품을 파는 마트를 공짜로 분양해 준다 해도 안 믿어요. 먹고 마시고 바르면 돈을 준다는데 그것도 안 믿어요. 나는 이런 일을 한다고 내 친구 영희 철수한테 생각을 바꿔주고 생각을 깨우쳐 주는 일 자체가 사업 설명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석봉입니다.